자, 문제 연립부등식. 말 그대로 이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만 수직선을 그려가면서 찾으면 돼요. 반드시 수직선을 그리세요. 습관화시켜. 그러면 돼요. 자, 2차 부등식 풀자. 2차 부등식을 푸는 기본은 뭐냐면 이거예요. 먼저 요놈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래프가 얘냐 이거 붙은 거 얘냐 요 세 개 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꼭 찾아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항상 어찌됐건 얘의 근이 두 개인지 아니면 중근을 갖는지 실근이 없는지 요걸 갖다 먼저 찾아야 돼. 맞죠? 요거 먼저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인수분해 되네. 한번 해볼까? 시작. x-5에 얼마? x 플러스 2.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0보다 작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작은 값을 여기다 쓰고 큰 값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알파, 베타. 요 아랫부분이잖아. 요 아랫부분. 그래서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요 밑에 거, 역시 인수분해 되네. 그지? 그지? 얼마? x-1. 얼마? 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똑같이 쓰는 거예요. 1하고 얼마? 3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파, 베타 플러스가 되는 구간은 요 구간이야. 요 구간이니까 여기 x값의 범위가 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이제 요까지 풀어놓으면 이제 수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얘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찾는 거야. 마이너스 2, 5 구멍 뚫고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되냐? 그 다음 1보다 작거나 같고 새까맣게 칠하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이잖아. 그지?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연립부등식을 푼 거야. 됐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것도 연립부등식이야. 이거야, 이거. A, B, C. 요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야. 요거 하나와 얘의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야. 알았죠?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 찾는. 그러면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 요거부터. 자, 써볼까? 그러면 x 플러스 2 크다. x제곱. 그지? 2차 부등식 넘어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또 0이 되게 하는 값 찾는 거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됐죠? 0보다 크다 써놓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또 쓰는 거야. 작은 거, 큰 거. 자,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한다?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 요거야. 해결됐지? 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그러면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또 역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얼마? 4. 작거나 같다. 0이 되게 하는 거 또 쓰는 거야. 1, 4.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수직선 얼른 그려. 얘부터 그릴까? 1, 4 그려놓고 자, 그려놓고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에 있겠네. 이거는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고 여기에 이렇게 있겠네. 이거야 이거. 그럼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냐? 요 부분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에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해가 되는 거야. 이게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됐어? 그 다음 문제 볼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막 이런 있잖아요. 이런 막 샷대기 없는 이런 거 있지. 이 풀이 과정을 여기에 있는 이대로 풀지 마세요. 절대로 풀지 마요. 알았냐? 외워서 푸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숫자 바꾸기 문제 풀 때 갖다 이거 그대로 따라서 숫자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면 실력 안 늘어요. 절대 안 늘어. 알았냐? 알았지? 문제이지? 그러면 지금부터 원리를 설명하면 저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얘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갖다 구해봐라. 자, 봐봐.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얘를 갖다 하나, 요거를 Y로 놓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잘 봐요. 자, 이렇게 놓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 결국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 x 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모두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인 거야. 이걸 해석해내면. 이해하세요? 자, 다시 한번.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얘가 0이 되게. 즉, 다시금 얘가 0이 되게 하는,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x 절편이라고 하지. 그러면 그 x축과 만나는 점이 얘가 0이 되게 하는, 즉 2차 방정식의 근이야, 근. 해. 됐지? 그러면 그것이 모두 뭐보다? 1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 x축에서 1보다 큰 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문제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y축, x축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 그래프는 적어도 이 만나는 두 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1보다 큰 쪽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 이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됩니까?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첫 번째. 일단은 어찌 됐건 두 근을 가져야 돼. 일단은 두 근을 가져야 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을 갖는다 또는 갖지 않는다. 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뭐를? 판별식. 여기서의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근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야. 근데 두 근이라고 하면 여기는 중근까지도 포함된 말이야. 중근. 이해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야지 일단 두 근은 존재를 해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야, 여기가 짝수잖아. 그럼 4분의 D를 이용하면 되겠다. 뭐예요? 시작? B-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즉 3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거야. 이것도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네. A-3. 또 얘가 0이 되게 하는 걸 구해야 되니까 먼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0 써놓고 3 써놓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일단 첫 번째 요거야.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럼 일단 이제 두 근은 가졌어. 알았냐? 그러니까 이제 X축과 두 점에서 만난 거야. 알았죠? 근데 두 점에서 만나면 뭐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긴 만났는데 1이 여기에 떨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1보다 다 커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값에다가, 요 X값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뭐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플러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렇게 돼버려. 되냐?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얘를 fx라고 하면 여기에다 이걸 그냥 fx라고 합시다. 이걸 fx.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를 대입하면 이게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는 거야. 플러스가 나와야지. 알았냐? 됐죠? 그럼 여기다 또 1 집어넣어 볼까? 시작. 1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얘가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됐냐? 그러면 a가 뭐보다는 커야 돼? 넘어가서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겠네.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 자, 이제 얘.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 여기까지 됐죠? 됐지?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잘 봐야 돼. 이게 중요해요. 자, 잠깐 올려서 쓸 데가 없으니까. 자, 볼까요? 세 번째.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이제 이 경우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y축을 안 그리고, 자, 이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두 근을 가졌으니까 일단 두 근을 가졌어. 이렇게. 몇 번의 조건에서? 1번에서. 두 근은 가진 거야. 알았냐? 2번에서 이제 1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지는 않은 거야. 왜? 우리가 2를 집어넣었어요. 0보다 커야 되니까. 6까지도 알아들었지 이제.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야. 1이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해하냐? 이제 자 1번하고 2번을 풀어놓은 게 바로 이제 이거야. 두 점에서 만났고 1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1보다 모두 커야 되니까 이제 이 경우가 제외돼야 되겠지.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얘와 얘의 중점이 1보다 큽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알파와 베타의 중점, 여기가 1보다 크면 이제 이런 그림이 생겨 안 생겨? 1이 여기에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와 안 나와? 이런 그림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이제 그러면 딱 하나 이것밖에 없겠지. 이제 두근을 가졌고 됐어요? 1을 집어넣었더니 플러스가 되면서 알파 베타 즉 두근의 중점이 1보다 크면 이 그림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두근이 모두 1보다 큰 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냐? 됐어요. 그러면 야 니네들 세 번째 두근의 중점. 두근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2차 방식의 두근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봐봐. 여기에서 두근의 합은 뭐예요? 2a지 2a. 되냐? 그러면 즉 얘는 2분의 얘가 2a잖아. 두근의 합은 2a가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이건 결국 우리나라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야? 두근의 중점. 됐어? 얘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넘어가서 a는 뭐보다 큰 거야?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개, 1번과 2번과 3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찾는 거야. a의 구간을. 그러면 1번에서 자, 1번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0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두근을 가질 조건 1번. 자, 2번에서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 마이너스 1 여기 있네. 커야 된다. 이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이 1, 2, 3을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어디냐? 바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됐어? 따라서 결국 A는 뭐보다? 3보다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냐?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이 문제도. 설명을 해줄 거야.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 봐, 이거. 그럼 이것도 그냥 설명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얘의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얼른 그려보는 거야. 아, 두근이 있는데, 뭐보다 작아야 된대? 마이너스 6. 그럼 니네들 이제 다 됐어요. 아까 이제, 자, 첫 번째 두근을 가져야 된다. 여기 짝쓰니까 4분의 t가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됐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를 fx라고 할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지? 세 번째, 어떤 조건이 된다? 뭐의 두근의 중점이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됐지? 그러면 그 밑에 것도 한번 설명해 줄게. 한번 보자. 이번엔 뭐라고 했어? 얘의 두근이 모두 2차 방식 얘의 두근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 얘의 두근이 뭐요? 이거 뭐냐? x-5, x 플러스 1이네. 그럼 얘의 두근이 뭐요? 마이너스 1과 뭐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의 두근이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된대.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의 두근이 있는데 마이너스 1과 뭐 사이에? 5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아까 거를 그대로 응용하면 돼. 첫 번째, 두근을 가져야 된다. 4분의 d 이용하면 되겠네. 됐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뭐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0보다 커야 되고 뭐를 집어넣어도 5를 집어넣어도 0보다 커야 되겠더라. 근데 이거 가지고서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왜? 두근이 있는데 마이너스 1하고 5가 여기에 이렇게 똘렁 있다든지 여기에 마이너스 1하고 5가 똘렁 이렇게 있으면 1, 2번은 다 만족하는데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에 있지는 않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세 번째. 아까랑 똑같죠. 세 번째. 얘의 중점이, 두근의 중점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얘 그래프가 이렇게. 이해갔어요? 자, 좋아요. 이해 다 가지?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그 밑에 개념 넓히기도 똑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이거야. 똑같아.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뭐래요?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뭐만 바꾸면 돼요? 아, 이거 여기 참 마이너스 1과 여기 숫자 잘못 썼네. 5. 아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푼 거야.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 여기 F1이 0보다 크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다 이해갔냐? 됐지? 그런데 이 책에서 한 장, 자, 볼게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 두 군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 게 아니라 두 군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대? 잘 봐요. 그러면 니네들 또 그래프 그려보는 거야. 두 군 사이에 1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1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재미나요, 이제. 이건 판별식 안 해봐도 돼요. 뭐 하나만 해보면 되냐면 이럴 때는 이거 하나만 해보면 돼. 얘를 fx라고 놓고 얘를 fx라고 하면 1 집어넣으면 0보다 작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군 사이에 1이 존재를 하면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런 그림밖에 안 나와요. 이것밖에 없어. 판별식 안 해봐도 돼. 왜?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나온 순간 몇 개, 두 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이라는 놈은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알파, 베타가 있고 여기에 1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1이 있다든지 여기에 이렇게 1이 있으면 1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1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오는 순간 얘는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했을 때 2를 x에다가 대입했을 때 이렇게 뭐보다 얘가 0보다 작은 a 값의 범위만 찾으면 끝난다는 거야. 이해되냐? 이것도 a에 관한 2차 등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다. 0이 되게 하는 것도 찾는 거예요. 이렇게 a 플러스 1. 그런데 가끔마다 이제 자 그럼 또 0이 되게 하는 두 값 써놓고 0보다 작으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가끔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풀다 보니까 얘가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게 반드시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할 때 인수분해가 다 돼요? 안 돼. 근해 공식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야. 알았냐?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고 이거 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알았지? 알았냐? 따라서 이거 이렇게 두 분 사이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똑같아요. 그 다음 숫자 바퀴 문제도 봐봐. 이것도 어차피 여기 나온 거니까 이건 약간 좀 너희들이 왜 내가 자꾸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시키냐면 나중에 이것이 활용될 때 외우지 않고 이건 이렇게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것도. 자, 두 군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대. 이거. 이 두 군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어야 된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만 나오면 끝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끝나는 거야. 다른 거 안 해봐도 돼. 되냐? 근데 이거 봐. 이 문제 봐. 그 다음 밑에 문제 봐봐. 이 문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그리라고, 요 조건에 맞게 그려. 알파, 베타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야 되고, 1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그러면 이 조건은 뭐 하면 되겠냐, 너희들이 이제 생각해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오면 끝나는 거야.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판별식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숫자를 대입해서 음수가 나오는 순간 판별식은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면 두 점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야. 알았냐? 그런데 1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오면 끝나는 거야. 됐냐? 됐죠? 그러면 그 밑에 문제는 자 이거야. 이거 한번 이 부등식을 풀어보자.
x-1, x 플러스 1, 0보다 크게 나왔다. 0이 되게 하는 거 써놓고,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게 나왔을 때, 또는 크게 나왔다. 그러니까 얘의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그 다음 뭐 1보다 큰 쪽에 존재를 하래. 무슨 얘기 이해갔지? 그럼 이 그림은 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또 써요. 아, 얘의 두근이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이게 그런 뜻이야, 이렇게. 왜? 여기와 요 사이에 이렇게 알파, 베타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뭐 하면 되겠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뭐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1을 집어넣어도 뭐가 나와야 돼? 이해갔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찾아서 그 구간에서의 정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런 뜻이 된 거야. 해결됐습니까? 됐어요? 다 이해가? 자,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다 그래프를 내가 그려가면서 해줬잖아, 그지? 요 그래프를 보면서 이래서 이거는 판별식을 두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런 걸 갖다 생각을 해내는 거야. 됐습니까? 다 이해갔어요?